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시아 시장 상업적 마케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는 그에 있어서 예외적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놀라운 통계 기록이 소개됐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영국판에서 2023-2024 시즌 유럽 축구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의 유니폼 판매 현황과 이 유니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를 제공한 독점 컬럼을 소개했는데요. 여기에서 드러난 것은 분명히 황희찬 선수로 인해서 울버햄프턴도 아시아 내 특히 한국에서의 판매량이 1000% 이상 늘어났고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최다 유니폼 판매 선수도 미토마로 드러나고 있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이지만 이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은 아시아 내에서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의 판매 기록까지 따졌을 때도 5위에 들 정도로 놀라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선수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까지 포함된 유럽 축구계의 유니폼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이야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스토리들 디 애슬레틱 컬럼 풀버전 해설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스럽고 놀라운 프리미어리그 프린트 축구 셔츠의 세계, 즉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 판매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한 글입니다. 축구 셔츠는 열성적인 서포터들을 위한 단순 패션 액세서리가 아니라 큰 비즈니스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인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기를 열망하는 상황에서 스타 선수의 이름과 스쿼드 번호가 새겨진 레플리카 팀 유니폼은 이상적인 마케팅 수단입니다. 하지만 영국 최고 명문 구단에서 이 틈새 시장이지만 매우 중요한 상업적 부분을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디 애슬레틱은 상업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화를 통해 알아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각 프리미어리그 클럽에서 가장 많은 유니폼을 요청받은 선수는 누구인가요? 유니폼 판매량 증가에도 선수들이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클럽 매장에서 특정 문자가 프린트하는 마킹 문자죠. 이 문자가 부족할 때 라이벌 팀들로부터 이 축구 소매업 왓츠앱 그룹 채팅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수의 마킹 이름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확실한 것은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유니폼 판매 비즈니스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번창하는 한 이러한 관심은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인데요. 가장 먼저 반박해야 하는 오해는 선수가 상업적 매력만으로는 계약할 가치가 있다. 선수가 상업적 매력만으로 계약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클럽은 축구 선수를 고용할 때 광고판에서 얼마나 잘 보이냐가 아니라 경기 능력과 팀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고려합니다. 두 번째, 이적료가 높은 선수들이 유니폼 판매량을 높여서 이적료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 이 두 가지 모두가 오해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프리미어리그 구단의 한 광고팀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고 효과라는 게, 프로모션 효과라는 게 항상 그렇게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인데요. 물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재입단했을 때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링 홀란이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거물급 선수 영입은 큰 나라의 핵심 팬층을 확보하거나 그 자체로 슈퍼스타가 되지 않는 한에는 그렇게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즉 이적료 회수가 가능할 정도, 그리고 마케팅 가치를 비중을 두고 선수를 영입할 정도로 이런 유니폼 판매량을 통한, 상품 판매량을 통한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10월달 혼란과 더불어서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음바페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 1위를 차지한 선수는 주드 벨링엄인데요. 현실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지불한 1억 300만 유로,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약 1472억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이적료의 상당 부분을 갚아낼 수 있다거나, 또 새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가 지급하고 있는 주드 벨링엄의 연간 연봉이죠. 2천만 유로, 약 285억 원을 레플리카 판매, 유니폼 판매로 균형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케팅 회사 MNC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마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선수가 100만 장의 유니폼을 팔아서 자신의 이적료를 충당했다, 세이브했다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잉글랜드 미드필더 벨링엄이 더 많은 앞으로의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판매하고 스폰서십의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전
전 세계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 호재는 맞습니다. 그리고 클럽 소유주들은 유니폼 판매 수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일부는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이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바뀌고 또 팔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마케팅팀 역시 가장 인기 있는 선수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젊은 팬들은 팀보다는 스타를 팔로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중요한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디애슬레틱이 미디어팀, 커머셜 부서, 클럽의 매장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입수한 각 클럽의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유니폼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 확인이 되지만 몇 가지 놀라운 사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챔피언의 본거지 맨체스터 시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의 슈퍼스토어에서 홀란과 잭 그릴리시의 유니폼이 눈에 띄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겠죠. 23살에 불과한 홀란은 지난 시즌 맨시티를 트래블 우승으로 이끌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맨시티 메가스토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등번호 9번 홀란의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스포츠 플랫폼 파나틱스는 올해 유럽 전역에서 홀란이 자사 사이트를 통해 가장 많은 유니폼을 판매했지만 벨링엄이 이 기록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소개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 프리미어리그의 각 구단별 유니폼 최다 판매 선수가 나오는데요. 아스널의 사카, 에스턴빌라의 왓킨스, 본머스의 솔랑키, 브렌트포드의 토니가 있고요. 브라이튼이 미토마, 첼시는 리스 제임스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 에버튼은 칼버트 루인, 풀럼은 주앙 팔리냐 선수고요. 리버풀은 모하메드 살라, 루턴은 음판주, 맨시티가 홀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커스 레시포드,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브루노 기마랑이스, 노팅엄은 깁스 화이트, 셰필드는 아처, 그리고 토트넘은 손흥민, 웨스트햄은 제러드 보엔, 울버햄튼은 황희찬 선수입니다. 디애슬레틱의 요청에 따라서 구단 그리고 유니폼 소매 판매 업체는 유니폼 판매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맨시티의 경우 지난 여름 출시 당일 12초마다 새 유니폼이 판매되면서 역대 가장 바쁜 24시간을 기록하는 등 판매 부분에 있어서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알렸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 7번이 프린트됐던 유니폼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드 트래포드 밖에서 줄을 섰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지만 지역의 또 다른 영웅 마커스 레시포드를 향한 팬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런던을 연고로 하는 아스널은 클럽샵에 유어 셔츠, 유어 웨이라는 거대한 섹션을 마련해서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셔츠 프린팅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클란 라이스는 최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아스널로 무려 1억 5천만 파운드 약 2,469억 원의 이적료로 입단한 이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소속팀이자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인 부카요 사카 그리고 아스널의 주장인 마틴 웨데고르에 비하면 유니폼 판매량은 아직 한참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번성하고 있는 리버풀의 안필드 경기장에 있는 다층 구조의 대형 매장은 매주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줄지어 있는 유니폼과 기타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리버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 시즌 초반에는 여름에 입단한 도미니크 소보슬라이가 인쇄부서, 유니폼 이름 마킹 부서에서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이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다른 온라인 소매업체에서는 클럽의 오랜 득점왕 모하메드 살라가 여전히 판매량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버풀은 올해 선수들의 이름과 등번호가 미리 인쇄된 셔츠를 줄이기로 결정했는데요. 이것은 리버풀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여러 선수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여름에 생겼던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즌이 시작된 이후 스쿼드와 등번호가 정해지면 기본 셔츠를 먼저 구입한 다음에 등번호를 그 후 추가하는 경향이 최근 팬들 사이에 커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젊은 팬들 사이에 진정성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서포터들이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를 직접 클럽 유니폼에 새겨넣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보슬라이의 유니폼이 리버풀 서포터들 사이에서 그토록 즉각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독일의 RB 라이프치히에서 6천만 파운드에 이적한 이후 보여줬던 그의 활약, 매력적인 플레이 스타일, 고국인 헝가리에서의 주문 증가, 그리고 10글자로 이루어진 그의 독특한 성씨의 길이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SGOBOSGLAI 8로 새겨진 셔츠 뒷면이 꽤 미학적으로,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잘 맞으면서 다른 글자들이 또한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조금은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눈에 잘 띄는 것이 프린트된 이름이 새겨진 축구 유니폼의 성공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 서포터들이 환영하는 표지판은 낡았지만 작은 줄과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초대를 수락한다면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에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루턴타운,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한 작은 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인데요. 2014년 루턴타운이 논리그 팀이었을 때 이 경기장을 찾았던 현지인들 그리고 올해 초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면서 그 열기에 편승한 관광객들이 섞이면서 최근 루턴타운도 유니폼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신생팀인 루턴은 올 시즌 유니폼에 대해 전례 없는 기록적 수요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선주문만으로도 2022-2023 시즌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방문했을 때 중국에서 루턴에 온 한 가족은 상품을 구매하고 경기 당일에 이 유니폼을 바로 착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턴의 유니폼을 입는 것이 유행인 것은 물론이고요. 잉글랜드 리그 상위 5개 디비전에서 오랫동안 활약해왔던 미드필더 펠러 러독 음판주가 여전히 구매 요청이 가장 많은 선수라는 사실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즉 오랫동안 팀을 지켜왔고 각 하부리그 단계부터 거슬러 올라온 선수의 인기가 높다라는 것이 감동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루턴은 올 여름에 있었던 유니폼 선주면을 아직도 모두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클럽에서 새로운 시즌에 얼마나 많은 유니폼을 판매할지가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디비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올해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십으로 강등된 리즈 유나이티드와 사우샘프턴, 레스터시티의 운명은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유니폼 판매량은 주로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부침을 겪어왔던 한 클럽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클럽은 하드코어 서포터에게 얼마나 많은 유니폼을 판매할 수 있는지 기본 수준을 알고 있다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공의 요소, 즉 유니폼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위험한 것은 너무 많이 주문해놨다가 결국에는 헐값에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프린트된 이름과 등번호가 마킹된 유니폼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것은 또 다른 주요한 위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시즌이 끝난 이후 전 시즌 유니폼을 떨이 판매하고 대량 할인하는 이유는 사전 주문해서 이미 구단 측에서 사놨기 때문에 반품도 어렵고 싸게 팔게 되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선수의 이름을 미리 새겨놔 버리면 역시 그 선수의 활약상이나 이적이나 이런 요인들에 있어서 더욱더 이 가격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주문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유니폼은 수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클럽은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에 사용하는 디자인과 폰트 모두 더욱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와 잉글랜드 풋볼 리그 클럽들은 리그 경기에는 디비전 전체에서 공통된 폰트, 서체를 사용해야 하지만 유럽 대항전이나 다른 두 차례 FA컵과 리그컵 중 컵 대회는 자유롭게 폰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클럽들이 두 번째 폰트나 맞춤형 색상을 사용하는 등 창의적인 요소를 유니폼 디자인에 더하고 있습니다. 2011-2022 시즌 같은 경우 맨체스터 시티는 93분 20초에 득점한 것으로 전광판에 기록된 것이 유명한 추가 시간 막판 우승골 아구에로의 순간에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디지털 스코어보드를 연상시키는 서체를 만들기도 했었죠. 스포츠웨어 공급, 맞춤 제작 및 개인 전문 회사 ELMS 마케팅의 앤디 바우만은 1990년대 초반에는 클럽들이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것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리그 경기만 통일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클럽이 유럽 대항전을 위한 고유의 폰트를 갖고 있고요.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포터들에게 셔츠 프린팅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포터들의 수요에 따라서 클럽의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혼란하게 했던 것처럼 클럽 샵 내에 인기 윙어인 일본 선수 미토마 카오루를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만들면서 점점 늘어나는 일본 서포터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해리 케인이 여름에 독일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이후 주전자리 메인맨으로 올뚝선 토트넘 허스퍼의 스트라이커이자 캡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유니폼 주요 판매 선수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시아 선수입니다. 수년 동안 한국 축구 한국 대표팀의 포스터보이로 활약해온 손흥민은 유니폼 전문 매체 파나틱스에 따르면 시즌 개막 후 올 시즌 유럽 전역에서 5번째로 많이 유니폼을 판매하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한국 대표팀 동료 중 한 명인 황희찬 역시 프리미어리그 소속 클럽인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유니폼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희찬 영입 이후 2년 동안 울버햄튼의 한국 내 매출은 1264%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올 여름에는 한 도매업체가 뒷면에 희찬 11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1500벌이나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스타들의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의 일부 소규모 클럽에게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의미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에릭센이 2002년 1월 달에 6개월 계약으로 브렌트포드
브렌트포드에 합류했을 때는 에릭센이 입단한 지 24시간 만에 그린란드, 한국, 호주를 포함한 21개국에서 브렌트포드 유니폼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날은 브렌트포드에서 새 유니폼을 출시한 날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유니폼 판매량이 거래된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상시 같은 시기 수요의 30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클럽 매장에 특정 번호나 문자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대량 주문이나 비정상적인 수요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22년 여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계약한 바르셀로나가 W가 부족한 상태를 겪기도 했었고요. 2014년 영국 이적료 신기록을 세웠던 당시 앙헬 디마리아 영입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R이라는 또 스펠링이 부족한 상황을 겪기도 하는 등 클럽 스토어에 마킹지의 재고가 부족했던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에스턴 빌라도 전 첼시와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인 존 테리를 영입했을 때 같은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적 시간 동안 바빠지기도 하는 축구 소매업자 왓츠앱 그룹 채팅 단체방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라이벌 클럽들 직원들끼리 서로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금세기 초죠. 잔프랑코 졸라가 첼시에서 활약하던 시절인데요. 튀르키예 국가대표 선수인 뮤지 이제트 덕분에 이 레터를 구입할 수 있었던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레스터시티였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클럽에서 재고가 부족하면 다른 클럽에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판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한 클럽샵의 리테일 매니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선수는 150벌의 맞춤 유니폼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재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수의 개인 주문도 있다는 얘기예요. 피라미드의 아래쪽 하부리그 단계로 갈수록 예산이 빠듯해지면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위건 애슬레틱의 리테일 책임자인 샘 스완트는 2020-2021 시즌 잉글랜드 3부 리그 1에서 뛰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드필더 비브 솔로몬 오타보가 시즌이 끝날 무렵 저에게 와서 유니폼 10장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의 이름에 5가 5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50개의 5가 필요했었고 2시즌마다 글꼴이 바뀌기 때문에 폰트가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클럽들이 서포터들에게 12자에서 15자까지 이름을 추가할 수 있는 정액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판매되는 모든 셔츠에 자신의 성을 넣어야 한다고 고집해 유니폼 인쇄부서 입장에서는 큰 골칫거리였던 네덜란드 국가대표 얀 베네호르 오브 헤셀링크는 현재 은퇴했습니다. 위건의 스완터는 이런 프린트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성의 크기와 셔츠에 잘 어울리는 것도 매력이다. 칼럼 맥마나만의 예를 들어본다면 그의 성의 작은 사이즈 있죠. 맥에 들어갈 때 C가 작게 들어가는 부분도 예쁘다, 디자인적으로 이쁘다라고 보고 큰 사이즈 양쪽까지 이제 1mm까지 유니폼 뒤를 꽉 채우는 것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예쁘지 않은 디자인이 별로인 유니폼도 매진될 수 있고 반대로 경기력이 부진하면 디자인은 좋은 유니폼이 먼지만 쌓인 채 레일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레트로 유니폼 시장도 크지만 음악 페스티벌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착용하는 기발하고 특이한 세컨드 유니폼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큰 돈은 축구적인 성공에 힘입어 훨씬 더 큰 관심을 끌 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제러드 보원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판매했고요. 레스터시티의 유리 틸레만스는 그의 골로 2021년 첫 번째 FA컵 우승을 차지할 때 최다 유니폼 판매를 기록했죠. 버밍엄 시티의 오바페미 마른티스도 10년 전 아스널과의 리그컵 결승전 승리 당시 같은 형상을 겪었습니다. 버밍엄 시티의 경우 2020년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17살 선수로 기록되는 계약을 통해 독일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떠난 벨링엄을 기리기 위해 22번 유니폼을 영구 결번하기로 결정하면서 축구계에서 가장 기이한 이야기 중 하나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니폼 판매 업체가 된 지금 당시에는 기이하고 혼란스러웠을지라도 이 결정이 이제는 더더욱 정당해진 모습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가 된 벨링엄의 깔끔한 이미지와 엄청난 상업적 매력,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스타 선수를 찾는 구단주들에게는 완벽한 예시일 것입니다. 디 애슬레틱의 컬럼을 통해서 유니폼 판매 시장에 대해 디테일한 세부적인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준TV는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해외 매체들, 유력한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 흥미로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번역하고 해석해서 해설해드리는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